남 부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인사팀장하고 잠깐 미팅 좀 하시죠. 장소는 12층 A회의실입니다. 메신저 알림창이 조용히 떴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 뜻은 너무도 명확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닫고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않았다. 해남 시스템즈. 나는 이 회사와 함께 13년을 걸어왔다. 서울 마포구의 허름한 창고 건물에서 시작했던 그 작은 기업이 지금은 국내 전력 효율화 솔루션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술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 이름이 있었다. 남지환, 기술개발본부 수석 부장. 13년 동안 4번의 큰 시스템 개편, 2번의 산업규제 개정, 수십 개의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을 견디며 우리는 한층 한층 올라왔다. 사람들은 해남의 기술력이 놀랍다고 했지만 그 기술의 뼈대와 로직, 설계는 언제나 내가 혼자 밤새워 만들었던 것들이었다. A회의실. 내 이름표가 붙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는 이미 인사팀장인 오현지와 기획이사 정태진이 앉아 있었다. 앉으시죠. 현지 팀장이 짧게 말했다. 테이블엔 내 근무 성과표와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본부 구조가 조정되었고 남 부장님의 역할은 현재 통합 조직 내에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진 이사의 말투는 담백했다. 슬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발표하듯 수치만 읽어내듯 말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수합병 이후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인력 조정이 불가피했고요. 퇴직금 및 자녀 연차 수당은 다음 주 내로 지급됩니다. 정확히 4분 26초 동안 이어진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닫았다. 내가 떠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점심시간이라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나는 작은 박스에 내 USB, 노트, 명함을 넣었다. 화분 하나와 아끼던 커피 드리퍼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창문 너머로 해질녘 서울 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13년을 바친 이 공간은 이제 내 자리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 문장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제 계획을 시작할 때다. 퇴사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머릿속은 이미 작업 중이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스팀처럼 피어오르던 기억은 처음 해남 시스템즈에 입사하던 그날로 되돌아갔다. 그때 해남은 단 6명이 전부였다. 사무실은 마포구 골목길 낡은 건물 2층, 벽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책상은 모두 중고였다. 처음 내게 일을 맡긴 사람은 해남의 창업자 정우식이었다. 기술적 비전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틀을 만들 줄은 몰랐던 사람. 그는 손에 든 종이 2장을 내게 내밀며 말했다. 이런 방향의 전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틀 밤을 새워 첫 구조도를 만들었다. 그는 눈빛이 흔들릴 정도로 놀라며 내게 말했다. 이 회사는 당신의 회사이기도 해요. 지환 씨. 그 말은 내게 월급보다도 더 큰 보상이었다. 그 뒤로 5년. 나는 개발실을 만들었고 유지보수팀을 세웠고 커스터마이징 지원 파트를 직접 교육했다. 타 기업들이 우리보다 자본도 인력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해남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만든 하이오S 프레임워크가 있었다. 고객마다 요구사항은 달랐다. 실시간 부하 분산, 고압 라인 최적화, 노후 설비 자동 감지 기능. 그 모두를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하이오S였다. 나는 그것을 단 한 줄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우식과 나 사이엔 서류보다 강한 신뢰가 있었다. 정식 지분 계약은 없지만 해남이 잘 되면 당신도 보상받을 겁니다. 나는 믿었다. 그가 회사를 팔 생각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3년 전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지방 출장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식은 없었고 보호자 명단엔 그의 아들 정태진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나보다 10살 이상 어렸지만 명문대 MBA를 마치고 돌아온 스타였다. 처음에는 깍듯이 내게 인사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회의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이제는 기술보다 수익 모델이 우선입니다. 지환 부장님도 방향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회의 때마다 내가 제안한 개선안은 검토해보자는 말과 함께 회의록에 묻혔다.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 즈음부터 나는 외부 제안서들을 받기 시작했다. 연봉 1.5배, 차량 제공, 전무 직급,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왜냐하면 해남은 여전히 내 것이었으니까. 그 믿음은 그날 회의실에서 7분 만에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화이트보드를 꺼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클라이언트 이름들을 다시 적기 시작했다. 한성에너지, 태양전력, 도림산업, 신명전기, 그리고 뮤진솔루션. 그 아래엔 팀원들의 이름이 적혔다. 이도윤, 정혜림, 김상우, 서민재, 류다연. 모두 내가 직접 뽑았고 키웠으며 함께 싸웠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은 모으는 시간이었다. 해남을 떠난 지 일주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SNS 계정은 그대로였지만 접속 기록은 없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나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책상 앞에 앉았다. 마치 출근하듯 습관적으로. 화이트보드의 우측 하단에는 프로젝트 지라 적힌 작은 사각형이 있었다. 그 안에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선들과 메모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모가 하나. 이때가 기회다. 하루는 오후 늦게 낯익은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이도윤. 전 해남시스템즈 시스템 아키텍트. 내가 가장 신뢰했던 개발자 중 하나였다. 부장님. 아니, 지환님. 퇴사 소식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프로젝트. 아직 생각 중이신가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움직일 땐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이번엔 정혜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버 사이드 최적화를 전담했던 말수 적은 엔지니어였다. 지환님, 해남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새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 불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고객들 반응도 안 좋아요. 다들 조용히 참고만 있는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투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해림은 그런 사람 아니었다. 언제나 조용히 일하고 의견을 조용히 메신저로 보내던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알아차렸다. 금이 가고 있다. 그 주 주말 나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름은 저녁 7시. 집으로 초대된 사람은 5명. 답장은 단 1시간 안에 전부 도착했다. 갑니다. 상우 식사 준비되나요? 도윤 정말 기다렸어요. 민재 부탁합니다. 혜림 정말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다연 그날 저녁 내 집엔 무겁고도 가벼운 공기가 흘렀다. 모두 오랜만에 웃었지만 그 눈빛 안엔 복잡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노트북을 켜고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다. 플랜지 V1.7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넘겼다. 기존 iOS 구조 해체 후 발생할 통신 지연 문제, 커스터마이징 해제 시 고객 불만 예상 목록, 신규 통합 시스템에서 누락된 기능 총계, 경쟁사보다 해남 시스템이 우수한 점 비교표,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타깃 클라이언트 리스트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만났다. 장소는 늘 같았다. 내 집. 5명은 항상 10분 일찍 도착했고 12시간 넘게 불이 꺼지지 않는 날도 많았다. 우리 사이엔 회식도, 농담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다. 누구도 리더가 되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다. 우리에겐 딱 하나의 공통점만 있었다. 이곳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데도 속할 수 없다. 넷째 주 모임에서 나는 선언했다. 이제는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로 등록합니다. 이름도 정해야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환님, 정말 하실 겁니까? 그냥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며칠 후 등기소에 정식 서류를 제출했다. 법인명 건우테크 주식회사 건우, 하늘 아래 가장 견고한 기둥이라는 뜻. 이제 우리는 뿌리 없는 기술자들이 아니라 뼈대를 새로 짓는 장인들이 되었다. 법률 자문은 내가 알고 있던 변호사 박예선을 통해 받았다. 그녀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해남 시스템즈의 계약서엔 모호한 조항이 많습니다. 직접 코딩한 기술은 명시적 소유권이 없고 비공개 약정도 명확하지 않네요. 나는 그녀의 조언에 따라 초기 설계 시 기존 iOS와의 구조적 분리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기반은 같지만 코드는 새로 쓰고 방식은 더 단순하며 확장성은 더 유연하게. 시작은 아주 작았다. 지하 사무실 하나, 책상 6개, 중고 모니터. 하지만 그 안엔 6년 동안 억눌린 아이디어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해림은 로직 설계를 새로 짰고 상우는 테스트 서버를 자비로 구축했다. 바연은 데이터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기가 막히게 그려냈고 민재는 사용자 행동 기반 로그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건 더 이상 이 대안이 아니었다. 이건 해답이었다. 어느 날 도윤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이 플랫폼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침묵했다. 그러다 다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술력에 대한 복구니까 알콜론-GN이 어때요? 리제너레이, 리그라운디드, 그리고 우리 제너레이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알콜론-GN으로 하자.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형광등 아래 설립 등기 서류와 첫 번째 제품 설계도 사이에 앉아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다.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되던 날 정우식 이사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다. 이건 당신의 회사이기도 해요. 지환 씨.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제 회사입니다. 건우테크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네이버 검색 결과는 공건.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도 대표자 이름 외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의 존재를 가장 두려워할 사람들은 곧 이 이름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걸. 해남 시스템즈는 인수 후 지안인더스트리얼이라는 구조 안에 편입돼. 사명은 그대로였지만 결정권은 모두 본사로 넘어갔다. 본사 인사팀, 본사 전략기획실, 본사 통합기술부.
그리고 그 모든 위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차윤서 본부장. 지안이 해남을 인수할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존의 역량을 존중하며 기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해남의 사람들과 함께 더 강한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이 방송을 탔던 바로 다음 주 혁신팀 7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정혜림은 말없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해남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전 직원 대상 공지가 올라왔다. 시스템 통합 로드맵 공지, 3개월 내 기존 iOS 구조 단계적 해체, 제한 메인 프레임워크 아어고즈로 전체 전환, 고객별 커스터마이징 기능 최소화, 6개월 내 고객사 1차 적용 대상, 태양전력, 신명전기, 도림산업.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 공지는 단지 시스템 변경 안내가 아니었다. 우리의 기술이 해체된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ARGOS,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거 3년 전에도 확장성 부족으로 평가받던 시스템 아닌가요? 민재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실시간 대응이 약해서 중소형 클라이언트는 몰라도 태양전력 같은 데는 절대 안 맞을 텐데요. 나는 책상 위에 클라이언트별 기술 사양서를 펼쳤다. 태양전력은 2018년부터 우리와 계약해온 기업이었다. 3개 도시에 걸쳐 있는 분산형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지역별 전압 편차 모니터링, 규제 기준에 맞춘 실시간 자동 리포트 기능까지. 그 모든 것을 구현한 건 우리 팀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ARGOS를 그 시스템 위에 덮어 씌우는 순간 무언가 반드시 망가질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남아 사무실에서 외장하드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태양전력 커스터마이징 설계도, 현장 피드백 반영 내역, 초기 오류 로깅 기록, 그리고 당시 정우식 대표와 주고받았던 기술 결정 이력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백업이 아니었다. 이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의 전모였다. 이틀 후 나는 변호사 박예선에게 연락했다. 지금부터 우리 플랫폼은 내 것이 기반 개선형으로 분류합시다. 기존 iOS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고 커스터마이징 대응력이 주력입니다. 예선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전문가가 설명하면 더 믿게 되죠. 지안이 공격해도 우리는 충분히 반격 가능합니다. 그날 밤 팀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공유 고객사 시스템 실패 가능성 분석 초안, ARGOS 도입 시 예상 오류 시나리오, 1개월 내 발생 가능 장애 예측, 각 장애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 불가 영역, 대응 가능한 솔루션 형태 정리 완성도는 70%. 다음 주까지 마무리합시다. 상호가 메시지에 반응을 남겼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태양전력은 무너진다.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단 하나였다. 그들이 도와달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답을 들고 있는 것. 첫 균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 오후였다. 혜림이 모니터를 응시하던 중 갑자기 말없이 나를 불렀다. 지환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준 건 에너지 기술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제목은 짧았다. 태양전력 실시간 모니터링 오류 발생. 본문엔 자세한 내용이 없었지만 댓글은 달랐다. 우리 쪽도 갑자기 신호 끊겼어요. 시스템 전환 중이라더니 진짜였네. ARGOS? 그거 아직도 쓰는 데가 있나? GR에서 통합한 거면 금방 또 난리 나겠네. 나는 즉시 민재에게 로그 수집을 부탁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날 밤 우린 6명이 모두 사무실에 모였다. 이전까지는 저녁에만 만나던 우리가 처음으로 공식 업무 시간에 함께 앉아 있었다. 혜림은 게시판 글을 출력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상우는 ARGOS 시스템의 공개 API와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전력 내부 요구사항 목록을 나란히 비교하며 말했다. 예측했던 장애 유형 중 벌써 3가지는 실현됐어요.
실시간 보고 지연, 커스터마이징 무효 처리, 그리고 전력 분석 시각화 오류, 다연히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초기 세동 문제 아니에요. 구조가 아예 맞지 않는 겁니다. 나는 칠판에 크게 하나를 썼다. 태양전력 1차 붕괴 예고. 이건 더 이상 내부 예측 보고서가 아니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정확한 타이밍의 시작이었다. 이틀 뒤 정우식 전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는 짧았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지금이야. 지환씨, 준비됐지? 나는 대답 대신 그날 오후 모든 팀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단계 진입 GN 플랫폼 고객 대응 버전 구축 시작. 3주 내 배포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할 것. 태양전력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춘다. 그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의 형태였다. 상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시작됐네요. 드디어. 태양전력의 1차 오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 에너지 기술 관련 세미나에서 지안인더스트리얼 기술 부서장이 연단에 섰다. 주제는 ARGOS 기반 통합 시스템의 확장성과 안정성.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정우식이 참석했다. 그는 강연이 끝난 직후 연단 뒤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태양전력 초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부서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엔 어떻게 알았지? 나는 미세한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다. 그날 저녁 정우식은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제 존재를 알릴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GN의 고객 대응 버전을 정리한 기술 개요서를 USB에 담았다. 그리고 별도의 폴더에 두 번째 파일을 넣었다. 박예선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지안 측의 계약 위반 가능성과 우리가 사용 중인 기술이 지재권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는 근거 정리 자료였다. 나는 윤보라 태양전력 기술이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정우식이 보냈다. 짧은 메모와 함께. 보라씨, 지금 당신의 팀이 어떤 시스템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선택을 위한 진짜 정보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나는 정체불명의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2시 서쪽 커피숍. VP 보낸 이는 없었지만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한 모서리 자리에서 윤보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노트북도 문서도 없었다. 나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자료는 전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류, 지적한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안 쪽은 상황을 초기 세동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자신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확신을 보여줬다. 당장 새로운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말한 대로 만약 성능 보장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나는 가방에서 2개의 USB를 꺼냈다. 첫 번째는 GN의 기술 요약. 두 번째는 법적 분석 자료. 우리는 3주 안에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 충돌은 없고 현재 인프라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지안은 당신들이 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나는 미소 없이 대답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증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이제 그들도 알게 됐다. 하지만 너무 늦게.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이틀 뒤 저무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태양전력 이사회가 비공식 내부 보고서를 검토 중입니다. 지안 측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설계상의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의 계산은 벌써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예상은 하루 만에 현실이 되었다. 박예선 변호사에게 긴급히 전달된 한 통의 내용 증명. 보낸 사람은 지안인더스트리얼 법무실. 내용 증명. 건우테크는 당사의 퇴직 직원을 핵심 기술 기반으로 불법 고용하였고 전 직장 기술 구조에 사실상 복제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경쟁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즉시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기술 개발 자료를 폐기하라. 내용은 날카로웠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팀원들에게 메신저 공지를 보냈다. 공지, 법적 대응 시작됨, 운영 중단 없음, 기술 자산 보존, 변호사 대응 1차 초안 금일 오후 배포 모두 평소처럼 개발에 집중해 주세요. 다연이 먼저 손을 들었다. 고객사한테는 이 소식 이미 전달됐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벌써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태양전력의 운영실장 안재홍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안 쪽에서 오늘 우리 회사 포함 두 군데 고객사에 공식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건우테크와 협력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알콜론 GN이 정답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압박은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말끝에 조용히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바로 계약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허점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 회의실에 전원이 모였다. 칠판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정리돼 있었다. 1. 지안 측 통합 시스템 내 오류 발생 로그 분석. 2. ARGOS 시스템 구조적 결함 증빙 자료. 3. 업계 규제 기준 위반 가능성 분석. 4. 알콜론 GN의 기술 우위 및 대응 제안서. 5. 언론 대응 시나리오. 상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 이기기보단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핵심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려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시장은 고객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구조야. 해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시스템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그날부터 공개되지 않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저무식은 에너지 기술 세미나에서 시스템 전환 과정의 리스크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민재는 각종 업계 포럼의 익명으로 ARGOS 기반 시스템 문제를 분석한 글을 올렸다. 도유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커스터마이징 유연성을 주제로 알콜론 GN의 특징을 기술 중심으로 풀어냈다. 지안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읽는 이들은 모두 알았다. 누가 잘못 만들고 있고 누가 조용히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예고된 폭풍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경고 없이, 언론 보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시스템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해림은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왔어요.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해림은 화면을 공유했다.
태양전력 내부 전산망에서 유출된 모니터링 화면 캡처. 표면적으로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시간별 분석 차트가 이상했다. 오전 3시 42분부터 4시 17분까지 전력 사용량 리포트가 누락돼서요. 그 35분의 공백은 단순한 서버 오류가 아니었다. 국가전력규제보고 기준상 중대한 오류로 분류되는 수준이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 시간대 우리 알콜론 GN 테스트 로그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처리 자체를 못한 거죠. 민재는 ARGOS의 프로세싱 트리 구조를 여러 중단된 지점의 연산 흐름을 짚었다. 해남 구조를 억지로 덮은 결과예요. 본래 분산된 로직이 중앙 집중으로 바뀌면서 과부하가 발생한 겁니다. 나는 칠판에 적었다. 1차 붕괴 보고 누락 규제 충돌 고객 내부인지 이건 더 이상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날 오후 정우식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태양전력 내부에서 위기 대응팀 소집. 기술이사 윤보라 포함 보고서 제작성 중 공식 언급은 없지만 보라씨, 당신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리가 예상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공식적 발행은 아니었지만 태양전력은 제안 측에 시정 요구서를 발송했다. 내용은 명확했다. 시스템 보고 누락 사유 상세 보고 요구, 향후 동일 오류 방지 대책 제출, 계약상 보장된 성능 기준 재확인 요청, 문제 해결 일정 명시. 혜림이 조용히 웃었다. 시작됐네요. 이건 제안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도 곧 온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노트북을 열고 알콜론 GN V1.0 파일을 실행시켰다. 버전 정보 아래 작은 문구가 떠 있었다.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목요일 오전 10시 태양전력 이사회 정기회의가 시작되었다. 정확히 47분 뒤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그러나 메시지는 간결했다. 전원 만장일치. 제안 요청서 발송 예정. 긴급 계약 절차로 전환함. VP.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전 11시 23분 공식 RFP 도착. 점호 계약 초안 회람. 오후 2시 변호사 박예선 검토 완료. 오후 4시 계약서 서명 준비 완료. 계약 조건은 명확했다. 전면 도입 및 즉시 배포, 3년 유지보수 포함, 추가 커스터마이징 옵션 명시, 제안 측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면책 조항 포함. 민재가 말했다. 이걸로 운영 자금 2년은 확보됐네요. 다현은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이 계약으로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어졌어요. 나는 다시 말했다. 우리는 기술로 증명했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 할 겁니다. 예상대로 그날 밤 제안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건우테크가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자사의 기술을 복제했으며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 그 다음 날 정식 통보서가 우리 사무실로 전달되었다. 봉투를 열기 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가처분 신문 장소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대표 출석 요청. 나는 양복을 입고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안 측 변호사단 4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맨 뒤에는 낯익은 얼굴 차윤서. 눈빛은 냉정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재판부는 양측 서류를 빠르게 검토한 뒤 딱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정리했다. 본 가처분의 핵심은 기술 구조의 유사성과 실질적 침해 여부로 요약됩니다. 박예선이 준비해온 자료는 강력했다. 알콜론 GN의 코드 구조가 하이오S와 다름을 입증하는 분석, 데이터 처리 방식의 전면적 변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기록, 업계 표준 기술 범위 내에서의 설계 기반 명시. 판사는 서류를 모두 내려놓고 제안 측을 바라봤다.
경쟁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본 사안은 단순 모방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무엇보다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의 가치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가처분 신청은 기각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차윤서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만든 걸 지켜낸 것뿐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상하게도 맑고 푸르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에 한 문장을 보냈다. 이제 시작하자. 월요일 오전 8시. 건우테크 사무실에는 이미 전원이 출근해 있었다. 전날 재판에서의 기각 결정은 우리 팀에게 확신이 아닌 책임을 남겼다. 이제 진짜 보여줘야 해.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오전 9시 태양전력 계약 서명 완료. 오전 11시 시스템 전송 시작. 정후 첫 배포 인프라 작동 테스트 통과. 오후 2시 모듈 1차 적용 완료. 알콜론 GEN은 한 줄의 오류 메시지도 없이 작동했다.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이 자동 반영되었고 분산형 전력 처리 로직은 예상보다 18% 빠른 응답 속도를 기록했다. 민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네요. 바이오는 로깅 데이터를 열었다. 2시간 반 동안 에러 로그 0건, 2건.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깔끔해요. 그날 저녁 윤보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전과는 다른 한결 가벼운 목소리였다. 지환씨, 오늘 로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제한 시스템을 맞추려던 걸 당신들이 3주 만에 끝낸 셈이네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이건 우리가 3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이튿날 태양전력 공식 홈페이지에 다음 공지가 떴다. 기술 파트너 전환 안내 전력 효율 관리 시스템 운영 파트너로 주 건우테크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본 협업은 규제 안정성과 사용자 맞춤형 성능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정오쯤 업계 포털엔 관련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안, 핵심 고객 이탈. 전력 솔루션 시장 균열 숨겨진 스타트업, 건우테크. 기술로 말하다 이름도 생소하던 회사가 단 48시간 만에 업계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날 오후 박예선 변호사가 사무실로 방문했다. 계약서 원본과 함께 가져온 것은 지안의 추가 법적 대응 철회 공문. 그녀는 봉투를 책상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제 그들도 안 거죠. 당신들이 정말 작동하는 걸 만들었다는 것. 저녁 7시 사무실 회의실에서 조촐한 피자 파티가 열렸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각자의 모니터에서 정확히 동기화된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고 있었다. 도윤이 피자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이제 말 안 해도 되네요. 나는 웃지 않았다. 다만 모니터 아래 붙여 놓은 작은 문구를 바라보았다. 시스템은 말이 없다. 대신 작동한다. 알콜론 GEN의 첫 적용은 완벽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계약 체결 후 3주일.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전우택의 이름은 주요 산업 포털에 등록됐고 고객사들은 그동안 묻어두었던 불만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다. 지안 시스템 너무 무겁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요청하면 3주 걸려요. 알콜론 GEN처럼 경량화된 솔루션 있으면 좋을 텐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전 해남 시스템즈 설립자 정우식이 아닌 그의 아들 정태진이었다. 남 부장님, 아니 지환 대표님.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건우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한 줄만 답장을 썼다. 정책적 판단은 뒤로 하고 시스템을 보는 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주 금요일 전후 사무실엔 오랜만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정태진.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말투엔 힘이 없었다. 우리는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마치 오래된 부탁처럼 말을 꺼냈다. 그때 저는 회사를 키워야 했고 당신은 기술을 지키고 있었죠.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맞섰던 것 같네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결정의 무게는 결국 시스템이 말해줍니다. 그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는 잠시 뒤돌아봤다. 지환 선배, 혹시 해남을 복구하고 싶단 생각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날 밤 정우식이 오랜만에 사무실을 찾았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나와 마주 앉아 그는 아무 말 없이 알콜론 GN의 실행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 내가 만든 그 구조, 지금 이 화면 위에 그대로 살아있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그땐 시스템을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 시스템 안에 사람이 있었단 걸.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에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과거 해남에서 함께 일했던 3명의 팀원이 이력서를 보내왔다. 지금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작동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말이 아니라 코드로 대우해주는 회사, 그런 곳에 있고 싶어요. 우리는 어느새 18명이 되었다. 6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그 건물, 이제는 한층 전체가 우리 것이 되었다. 복도에선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렸고 서버실에선 알콜론 GN의 업데이트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업계 2위 기업문이 매일 도착, 제안과 계약 중단 고려 중이라는 내용 포함, 세계 중견 업체 기술 상담 요청, 국가기술평가기관 알콜론 GN 아키텍처 분석 요청.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의 재구성이었다. 18개월 전 해고 통보를 받은 회의실을 나서던 순간 그 뒷모습엔 패배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침묵만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꼭대기층에서 동틀 무렵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건우테크 현재 인원 27명, 연간 운영 흑자 전환, 4개 기업 정식 계약 체결, 국가기술자문단 2차 초청 완료, 제안인더스트리얼 에너지 본부 구조 개편 공지. 제안은 더 이상 건우테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시스템의 전략적 통합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차윤선은 제안의 계열 자회사로 전보되었다. 기획총괄이었던 정태진은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만 남았다. 그 즈음 태양전력의 윤보라는 사적으로 나를 찾아왔다. 한 손엔 간단한 선물이 있었고 다른 손엔 조용한 미소가 있었다. 그날 당신이 내게 USB를 내밀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조용한 확신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죠.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을 조용히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정우식, 그는 더 이상 우리 사무실에 자주 오지 않았다. 대신 가끔 이메일 한 줄을 남겼다. 잘 보고 있다. 지환 씨, 그 시스템, 내가 꿈꿨던 그 모습이다. 그는 조용히 떠났고 나는 그의 빈자리에 지켜야 할 이름을 남겼다. 어느 날 밤 나는 사무실 불을 다 끄고 서버실 문을 열었다. 알콜론 GN의 상태 LED는 여전히 초록이었다. 서버팬은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화면엔 다음 업데이트를 위한 배포 대기 로그가 떴다. 나는 잠시 손끝을 모니터 위에 대고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잘 왔다. 해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첫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한 지 12년, 새로운 세대와 함께한 첫 해마감 나는 이제 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기록이었고 익힌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남은 것은 거창한 슬로건도 보도자료도 아니었다. 오직 한 문장.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작동하는 것을 만들자.